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컵 권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난라이트의 화보 슬림 60C와 120C 조명 리뷰입니다. 제가 풀컬러 조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플렉시블 조명 혹은 패널 조명 같은 풀컬러 조명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시네로이드와 같은 플렉시블 조명은 가볍고 부피가 작은 장점이 있지만 조립하고 해체하고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광량도 살짝 아쉬울 때가 많았고요. 스카이 패널 같은 종류의 패널 조명들은 설치 및 운용은 정말 간단하고 광량, 광질 모두 좋은 조명들이 많지만 부피랑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조명을 운용하려면 스탠드나 그립 장비들도 같이 커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커지고 무거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라이트의 파보 슬림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싸고 작은 스카이 패널처럼 운용이 가능한 조명인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방 퀄리티 상당히 슬림하고 좋고요. 가방을 열어보면 당연히 조명 헤드 들어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디퓨저와 스탠다드 디퓨저 두 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리드도 기본 품목으로 들어있습니다. 또 당연히 컨트롤러 겸 발라스터가 있고요. 또 스탠드에 이 컨트롤러를 달 수 있도록 클램프도 들어있습니다. 볼 타입 브라켓이랑 베이비핀 브라켓 이렇게 각각 하나씩 또 들어있고요. 케이블은 2.5m 정도 되는 DC 연결 케이블과 4.5m 정도 되는 AC 파워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60C와 120C의 구성은 완벽하게 같은데 덕분에 120C의 가방은 여유 공간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티션만 좀 추가해가지고 클램프를 넣는다든가 테이프 같은 액세서리들을 넣어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조명 헤드를 꺼내면 이렇게 접혀 있는데 이 파란색 벨크로를 풀어주면 바로 소프트박스가 만들어집니다. 혁명적이죠? 접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고 벨크로 붙여주면 끝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매트 조명들 조립이랑 정리 이런 거 얼마나 귀찮은지. 진짜 안에 보면은 진짜 별것도 아닌 철사 같은 거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 작은 변화가 조명의 조립이랑 정리를 정말로 편리하게 해주더라고요. 무게도 60C의 경우에는 0.94kg 밖에 안 되고요. 120C의 경우에도 1.76kg 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조명 본체의 두께도 정말 얇아요. 1.86cm 정말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앞판도 아크릴인가?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고 LED R들을 잘 보호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완전 메탈로 되어 있는 후면은 내구도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발열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각 귀퉁이에는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하나씩 있고요. 후면에는 굉장히 많은 브라켓 홀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거 브라켓 홀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고개를 더 꺾고 싶다거나 할 때 브라켓 위치를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맞출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브라켓을 조명에 연결하는 것도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냥 구멍 맞춰서 넣고 당겨주면 끝입니다. 뺄 때도 여기 동그란 거 그냥 잡아 당긴 다음에 밀어주면 끝이에요. 게다가 브라켓 역시 볼타입 브라켓과 베이비핀 브라켓을 제공하는데 볼타입 브라켓은 스탠드에 수직 수평으로도 달 수 있고요. 노감 같은 것들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각도 조절을 할 때 정말 단단하고 유연하고 편리합니다. 컨트롤러는 발라스트랑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기도 작고 핸들도 있고 상당히 만듦새가 좋습니다. 큼직한 LCD 스크린 아래로 모드 버튼, 메뉴 버튼, 그리고 클릭 가능한 다이얼 2개 있고요. 메뉴 조작은 누구나 조금만 해보시면 익숙해질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모드는 CCT 모드, HSI 모드, RGBW 모드, 젤 모드, 이펙트 모드가 있고요. 대부분 일반적인 컬러 조명들처럼 CCT 모드에서는 광량, 색온도, 틴트 값을 조절할 수 있으며 HSI 모드는 광량과 효과, 세츄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어서 아마 컬러 조명 쓸 때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RGBW 모드 같은 경우에는 광량,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4개 채널을 각각 조절해서 색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색상을 맞춰야 될 일이 있을 때 활용하는 편이에요. 젤 모드는 151개에 많이 쓰이는 젤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기존의 텅스텐이나 HMI 같은 조명이랑 함께 사용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 모드에는 15개 효과를 지원하고요. 정말 가끔씩은 쓸 일이 있긴 하기 때문에 역시 이펙트 모드는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최근 나오는 난라이트 조명들이 그렇듯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이 모두 상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었어요. 조명부를 바로 컨트롤러로 연결도 가능해서 핸들드로 들고 다닐 때 간단하게 셋업도 할 수 있고요. 2.5m짜리 케이블도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히 백라이트를 하거나 조명을 높여야 된다거나 해도 대응이 가능해서 일반적인 사용을 할 때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만 백라이트를 좀 많이 길게 뽑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천장에 거치가 필요한 환경
혹은 어딘가에 조명을 숨겨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조금 짧게 느껴지긴 했어요. 다만 테스트 결과 케이블 2개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케이블 2개밖에 없어서 더 이상은 못 해봤는데, 아무튼 2개까지는 연장이 가능해서 라인이 더 길게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케이블을 구매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운영도 가능한데 그냥 일반적인 14.4V짜리 V마운트 배터리로도 광량 100%를 출력을 낼 수 있어요. 60C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2개의 NPF 배터리로도 광량 100% 운용이 가능합니다. 진짜 이 조명의 밝기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도 이렇게 배터리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겸 발라스타를 스탠드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클램프를 제공해주는 부분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네, 이번엔 세코닉 C800으로 광량과 광질 측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CCT 모드에서의 광량은 60C와 120C 모두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라이트 디퓨저랑 스탠다드 디퓨저를 착용했을 때도 광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가격 대비 광량을 조명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흐뭇한 측정값을 보여줍니다. 색온도의 일관성도 아주 좋습니다. 광량 100%일 때는 타겟 색온도와 측정 색온도 간의 오차가 상당히 적은 편이었고요. 보통 1%대로 떨어지면 색온도의 오차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60C의 경우 색온도 오차가 상당히 적었고, 뭐 제품별로 편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20C의 경우에는 60C보다는 색온도 오차가 살짝 더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경쟁 조명들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CCI 값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마젠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틴트 교정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측정기가 있으면 틴트 교정을 해서 그린 마젠타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컬러 정확도를 보여주는 TM30 RF 값의 경우 94에서 95 정도로 측정되고요. 제가 95 이상이 되면 색상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94에서 95 정도면 컬러 정확도도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광량을 1%로 낮춰서 측정을 해보니까 RF 값이 91에서 93 정도로 컬러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타겟 색온도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광량 3% 이상에서는 색온도 정확도, 컬러 정확도가 상당히 우수하고요. 3% 이하에서는 컬러 정확도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3% 이하에서 색온도나 컬러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흔한 편이고요. 이 정도 가격대의 조명 대부분에 비해서 틀어지는 정도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컬러 모드에서도 광량도 측정을 해봤어요. 파보슬림의 경우 패널 조명 정도는 아니지만 매트 조명 중에서는 컬러 모드에서의 광량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CCT 모드에서의 광량과 광질 그리고 컬러 모드에서 광량 모두 만족스러웠고요. 이 우수한 광량을 V마운트 배터리 한 개로 커버할 수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했었던 시네로이드 CFL800과 파보슬림 C60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레드 값이 어두운 편이고 파보슬림은 블루 값이 어두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광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네로이드가 작은 폼팩터 대비 컬러 광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었는데 파보슬림 C6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조명이니만큼 당연히 어플 조작 가능하고요. 어플의 연결성이나 반응성 이런 것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DMX 컨트롤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DMX 컨트롤 뿐만 아니라 무려 루멘 라디오사의 CRMX도 그냥 내장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네, 어쩌면 당연하게도 비싸고 크고 무거운 조명이 대체로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크고 무거운 조명들을 구입을 해서 써오고 했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어차피 크고 무거운 조명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은 조명팀을 쓰게 되고요. 비교적 작은 프로젝트들,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조명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은 또 크고 무거운 조명을 운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좁은 스튜디오나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혹은 예능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토크쇼 촬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많은 조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SUV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고 좀 작고 가볍고 조립과 분해, 운반 편리하고 그리고 광량, 광질 좋은 조명 이런 조명을 오랫동안 찾아 헤맸어요. 파보슬림이 플렉시블이 아니라는 점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크기, 무게, 편의성, 광량, 광질, 가격 밸런스 모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저는 이거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드디어 저한테 정말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온 것 같아서 리뷰를 진행해봤고요. 좁은 공간에서의 촬영이 잦으시거나 부피가 작은 조명을 여러 개 들고 다녀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조명입니다. 네, 그럼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